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있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스탠드업 비뇨기과의 비뇨기과 전문의 조민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이제 소변 보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을 나오는 그것을 막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시원하지가 못한다? 소변을 볼 때 너무 시원하지가 않고 또 자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고. 평소에 예.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예. 정상은 없는데 소변을 조금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전에는 밤에 한 번 일어났는데 지금은 두 번 정도 일어나요. 그 전립선이 안 좋아서 그렇더라고요. 아이 나도 역시 전립선 있어가지고 밤에 낮에는 모르는데 밤에는 보통 한 서너 번 봐요. 농담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50대 분들의 50%, 60대 분들의 60%, 70대 분들의 70% 정도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관련 문제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전립선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전립선은 점점 더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비대증에 의한 증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제 전립선 관련해서 걱정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혹은 증상이 이미 생긴 것 같다고 하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 가족력이 있다거나 혹은 또 인종 간의 차이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 조금 더 주의 있게 증상을 살펴보시면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전립선 비대증을 조금 더 가속시킨다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생활습관이라든지 어떤 운동 같은 게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수술을 받으신다면 남은 여생 동안 소변 보시는 걱정 없이 사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절제함으로써 재발을 막거나 그리고 또 소변을 보는데 시원한 길을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크게 소변 보는데 불편함이 없이 여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후 약을 끊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완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립선에서 치료해도 성관계에서는 떨어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에도 뭔가 큰 이게 부작용이나 그런 거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그 소리 들었어요. 남자들이 그런 걸 조금 노파심을 가지는 건 사실이죠. 아주 예민한 데니까 수술이 기술이 뛰어나다 그래도 항상 불안증은 가지고 하는 거 알겠어요. 모든 걸 의사인데 의사가 알아서 하신다 그러지만은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술을 안 하고 수술이 어디에 해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수술이 해롭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약을 드시더라고요. 약을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드시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된다 해도 약을 먹을 것 같아요. 좀 깨름직하고 또 아예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좀 걱정도 되고. 아무래도 수술은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약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전 수술법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드물게 있었습니다. 전립선 주변에는 이제 음경으로 향하는 발기를 일으키는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예전 수술법 같은 경우 전립선을 이제 열을 가하면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그 경우 이 열로 인한 손상이 전립선 주변 조직까지 퍼지게 되면서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 조직에도 손상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실 그 예전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없진 않고요. 이제 최신 기법 같은 경우 이제 워터젯으로, 수압으로, 비가열 워터젯으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술법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발기부전 같은 경우 거의 정복된 질환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는 약물이나 주사치료, 물리치료 같은 충격파 치료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보형물을 넣어서 발기를 일으키는 수술적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이제 전문 의원, 전문 병원에서는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술의 효과는 이제 전립선뿐만 아니라 방광의 기능이라든지 환자분의 종합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받으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결과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문 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서 전립선 관련된 검사를 충분히 받으신다면 관련해서 수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질문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